블랙락의 순유입량이 줄어들면 장외에서 덤핑 물량을 못 받아주잖아요. 장외에서 덤핑 물량 못 받으니까 장외에서 물량이 소화가 안 된 고래들은 거래소로 입금시켜서 거래소에서 던지죠. 알고라는 미국 4848 하다간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피트 힘을 내요 블랙락. 촬영 시각은 3월 20일 낮 12시 20분입니다. 제 살아 평생 블랙락을 응원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자, 하락이 끝났을까요? 싶은데 뭔가 찜찜합니다. 원화 차트로도 볼까요? 저 1억, 여기 1억이라는 당당한 숫자가 보이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 뭐랄까 1억이 드디어 지지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억 이하의 원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데 웬걸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망치를 쳐맞고 내려옵니다. 네, 그러다 다시 올라가서 뚫으려고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1억 원이 저항선이 된 느낌입니다. 현재로서는요. 19일 기준으로 8%가 하락했었대요. 상당히 아프죠. FTX 파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1일 하락률 8%. 과거 18년의 하락장 그리고 22년의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8%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했더니 데이터상으로 봤더니 FTX 파산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떨어졌을까? 왜 비트 가격이 불안불안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ETF에서 자금이 순유출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ETF는 맨날 돈 들어오던데?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GBTC입니다. 이 GBTC가요,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순유출 규모가 줄었습니다. 왜? 상장되고 나서 팔 사람은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유출 규모가 줄기 시작하더니 다시 또 많이 팔아요. 이게 제 생각엔 아마 제미니 언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GBTC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BTC 물량이 나왔나?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줄어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구나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6.43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상장 이래 1월 11일 이래 가장 많이 유출된 겁니다. 흐름상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들어서 한번 GBTC의 물량을 좀 봤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월요일날 6.43억 달러 1월 11일 ETF로 전환된 다음에 가장 큰 유출액이었고요. 화요일날 4.44억 달러. 월요일보단 줄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수요일 3.87억 달러, 목요일 3.59억 달러. 그만 팔아 이놈들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 양이요 1월 이후에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 계속 팔아대니까 그레이스케일 역시나 뭔가 우려감을 느꼈는지 수개월 내에 GBTC 수수료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유출 우려에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쩌면 지금 뭔가 자금이 일단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수료를 낮추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GBTC에서 이렇게 많이 자금이 유출돼도요. 네. 블랙락이 받아내면 됩니다. 이 물량을 받아내는 건 블랙락입니다. 이 미그놀렌님의 그 트윗 X를 갖고 왔거든요. 블랙락을 걱정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ETF가 자금이 들어오면 실제 그 자금을 가지고 현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사는 걸 장외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외에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블랙락의 매수나 매도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로 들어와 덤핑을 만들 수 있는 장기 홀더 물량을 장외에서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 압박을 완화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미그놀렌님의 분석입니다. 반면에 미그놀렌님 말씀 주셨는데 피델리티나 아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블랙락이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장외의 덤핑 물량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안전판이 돼준 거죠. 문제는 뭐냐면 블랙락의 순유입량이 줄어들면 장외에서 덤핑 물량을 못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덤핑 물량 못 받으니까 장외에서 물량이 소화가 안 된 고래들은 거래소로 입금시켜서 거래소에서 던지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하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블랙록이 보유한 ETF 보유량이 23만 BTC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상장 이후 6개월 안에 넘어설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6개월이 뭐예요? 한 2개월 지나니까 바로 네, 돌파했습니다. 자, 블랙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매일매일 월화수목 이렇게 많이 팔아도 사주면 블랙락이 사주면 사실 뭐 큰 받아주면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은 괜찮아요. 4.52억 달러.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7,500만 달러만 유입이 됐습니다. 대체로 다 1억 달러 넘게 유입이 됐었거든요. 이 3월 5일 날을 보면 7억 8,800만 달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유입량이 너무 줄었어요. 화요일부터 7,500만 달러, 수요일은 4,900만 달러.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목요일 상황이 안 나와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의 물량을 못 받아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래들이 거래소 입금해서 던지니까. 블랙록 자금이 줄어드니까 ETF 전체로 봤을 때 순유출이냐 순유입이냐 보니까 네, 19일 날 3.2억 달러 순유출이 됐고요. 그레이스케일은 던지는데 블랙락이 못 받아주니까 19일 날 순유출, 그리고 20일엔 2.63억 달러 순유출. 이렇게 네, 순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TF 거래량이 누적 거래량이 1,5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19일 기준으로. 상장 1월 11일 날 상장됐으니까 2달 조금 지났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밖에 없고요.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ETF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GBTC 물량은 계속 나오고 이걸 받아줄 블랙록의 자금 유입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또 그럼 왜 비트코인 가격이 불안불안할까? 사실 이게 매크로 변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변수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단기 약세가 미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리스크 오프 정서가 확산된 탓이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기로는 리스크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FOMC 전에 불안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그 회의 결과 나올 줄 모르겠는데 불안하니까 야, 위험 자산 좀 피하자. 라고 해서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고, 실제로 이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비트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역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로 책정이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시들이 이제 주로 주장하는 게 1BTC는 1BTC다라는 거잖아요. 강달러는 비트코인의 악재죠. 비트코인 하락을 부르는 건데, 근데 FOMC 결과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무슨 파월이 슈퍼비둘기 발언을 했어요. 3대 지수, 미국의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이 이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다가 갑자기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와 드디어 상승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다시 주춤주춤합니다. 왜 ETF 자금 계속 순유출되면서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제로 일단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에 하락분을 만회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력을 못 받는 건 아무래도 자금이 순입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말한 게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굉장히 큰 비트코인의 이벤트로 생각하잖아요. 그 반감기만큼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 변수를 역시 따져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왜 불안할까라고 봤을 때 세 번째로 보자면 사실 그간 쉼없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긴 했습니다. 시장 과열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간접적인 지표라고도 볼 수 있죠. 김치 프리미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제 하도 비싸다 보니까 이제 10% 김프는 상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8% 김프만 돼도 싸졌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래 같은 경우에는 네, 움직임 없습니다. 장기 고래는. 게다가 신규 고래는 사고 있고요. 그간 못 샀으니까. 게다가 새우들은 팔고 있는데 고래들은 자꾸 사 모으고 있는 거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건강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크립토펀드 주경 대표는요. 야 이거 그럼 하락이야? 지금 이거 불안한데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다. 단기 과열 양상이었던 거고 고점 도달은 아직 못했고 상승 사이클로 보자면 아직 중간에 있어 라고 트윗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추세 하락이 아니다고? 그러면 추세 하락은 아니니까 지지선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대체로 약간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은 6만 1,000달러, 6만 달러 이 선을 지지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윌리 우 같은 경우에요. 그 6만 1,000, 요 선은 이미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 밀려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조정은 일시적이고 저점 매수 기회다. 소위 말해서 바이 더 딥이다 라고 하고 있죠. 내년까지 지속되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비트코인 ETF 지금은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약간 코인 투자자들한테 걱정을 안겨주지만 핵심은 ETF를 통해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기관 진입이 그럼 본격화됐냐라고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퇴직 계좌, IRA 우리도 많이 갖고 있죠. 여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왜 금방 안 되냐면요. 사실 이 운용사나 이 종합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고객들한테 어떤 상품을 제공을 할 때요. 아무 상품이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트랙 레코드를 보고 이 자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고객들한테 추천해도 괜찮은 자산인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아직 ETF가 상장된 지 3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가 들어올 리 만무한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도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저편에 따르면요. 세계 최대 일본 공적연금입니다. 이게 투자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 GPIF라고 있거든요.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산 배분을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하는데 자산 배분의 일 원칙은 뭐예요?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산을 섞어야지 평균적인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대체 사단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금, 농지 등 자산 정보 수집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수집에 나서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그 뉴스를 곧 보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언제 살까라고 보면 사실 저는 그냥 적립식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 투자사 카프리올 인베스먼트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설립자가 반감기 전후로 변동성이 커지니까 반감기 이후 12월간이 투자 적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오르기 전에 사라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은 이어지다가 한 하반기 시작 전에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 크립토 펀드 기고자 크립토 대는 전망을 했고요. 사실 언제 가격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적립식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 조정 폭은 더 깊었습니다. 한 2, 30%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상승장에서도. 그 정도 하락은 겪고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조정이 13에서 15% 하락에 그쳐요. 사장 최고점과 가장 최저점을 했더니 17%인가 나오더라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직 좀 덜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이 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건 크릭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번 조정은 여기서 그치는 게 맞아. 이게 조정의 끝 맞아. 왜? 과거와는 달라. 왜 다른지는 아시죠? 바로 비트코인 ETF 허용에 따라서 ETF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과거보다 조정폭을 더 축소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이 한 6만 달러, 6만 1,000달러 여기 이제 그 윌리유 같은 경우 바닥 찍고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지지선 아니야. 더 떨어질 수 있어. 왜? 아직도 코인은 과매수 상태야 비트코인은 라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JP 모건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제 브리핑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했잖아요. 4점이 너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제로캡 CIO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주에 소재한 디지털 자산 운용사라고 합니다. 거기 CIO가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이면 4월 전입니다. 4월에 8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서 번스타인 아까 지금이 저점 매수기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연말의 목표가 이 내년까지 1년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15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올해 연말에는 원래 8만을 봤어요. 근데 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면서 도리어 상향 조정했습니다.